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연년생 두 아들의 엄마인 정인숙이라고 합니다. 묵뚝뚝한 남자 셋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남편과 결혼 후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잘 지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저는 1995년에 결혼을 했어요. 절절하게 연애를 하다가 한 결혼은 아니고 그냥 대학 졸업 후 잠시 사회생활을 하다가 남들처럼 홍기가 차서 결혼을 한 거였죠. 당시 만나는 사람이 따로 없어서 저희 어머니의 주선으로 선을 봤네요. 그렇게 5살 많은 남자와 선을 본 저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고 결혼 직후 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결혼 1년 뒤 아들을 낳았는데 첫 해가 태어난 해에 또 둘째를 가졌어요. 그렇게 저는 연년생 아들들을 키우게 되었죠. 아이 하나도 벅차고 힘들었는데 아들 둘이라는 건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애들만 돌보다가 하루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키워놓으니 연년생이라서 그런지 자기들끼리 잘 놀더군요. 타고난 성격이 워낙 달라서 그랬는지 형제간 별 다툼도 없이 컸습니다. 큰애는 친구도 많고 발랄한 편인데 둘째는 좀 시니컬한 편이었죠. 그런 걸 보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대려 큰애가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치면 둘째가 아무렇지도 않게 큰애의 뒷수습을 해주는 편이었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사고 친 건 주스를 엎지르거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집에서 키우던 거북이 여왕을 쏟는 정도의 작은 사고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연년생 아들을 남보다는 쉽게 키운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에도 큰애도 작은애도 어렸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죠. 큰애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많았어요. 남자친구들은 물론이고 여자친구들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았죠. 반면 둘째는 조용했고 또래 남자애들처럼 남자애들이랑 주로 놀았습니다. 아들들의 성격은 달랐지만 두 아들 모두 심각한 사춘기도 없었기에 나름 편안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큰애가 수학능력 시험 치르고 난 뒤부터 늦바람이 들었는지 집에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직 한 해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술집에 드나들까 싶어서 걱정이 되더군요. 지훈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언제까지 하나 지켜보다가 2주쯤 지났을 때 늦게 들어온 아들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수능 끝나서 기분 좋은 거 알겠는데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니? 혹시 밖에서 이상한 짓 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진짜 정말로요. 엄마는 네가 좋은 기분으로 친구들과 노는 건 좋은데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벌써부터 술집 다니는 건 아닐까 해서. 아니에요, 엄마. 그건 내년부터 가기로 엄마랑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언제 약속 어기는 거 봤어요? 그리고 술집 가려면 신분증 위조하고 그래야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다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그쳤더니 배시시 웃으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좋아했던 여학생에게 수능이 끝나자마자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고 그 친구가 고백을 받아줘서 사귀게 되었다고요. 제가 알기로 첫 연애는 아니었지만 수능 끝나고 고백한 것이 기특하고 귀여워서 용돈을 주어주면서 데이트 잘하라고 응원도 해주었습니다.
다만 여자아이 집에서 걱정하실 테니 너무 늦게 다니지 말라고 당부만 했죠. 그날 이후 큰애는 가끔씩 귀가할 때도 있었지만 예전만큼 매일 늦게 들어오지는 않았죠. 이후 지훈이는 무사히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건너 듣기로는 지훈이의 여자친구도 성적에 맞춰서 적당한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큰애는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서로 다니는 대학이 가까워서 자주 볼 수 있다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서로 응원해가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얌전하게 연애를 하는 그 아이도 기특해 보여서 작은 입학 축하 선물도 아들 편에 보내주었네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잘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더군요. 그때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대학 입학을 기뻐하는 것도 잠시 전 다시 고3 엄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들 경훈이가 대학을 갈 준비를 했으니까요. 사실 고3 엄마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었죠. 그저 늦은 시간 공부에 지쳐서 들어온 둘째 간식 챙겨주고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 분위기를 편하게 조성해주는 것 정도였죠. 아무리 특별한 것 없다고 해도 집안에서 고3이 있다면은 집안의 분위기부터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2년 내리 고3 엄마로 지냈고 둘째 경훈이도 무사히 대학에 붙었습니다. 둘째가 합격 소식을 전해온 날 이제 나도 청소년기 아들들에게 졸업이구나 했습니다. 무척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하더라고요. 3월이 되어 작은 애는 대학에 입학하고 2학년이 된 큰애는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형이 군대를 가자 작은 애도 내년에는 군대를 가야겠다면서 지금 미리 신청해둬야 내년에 갈 수 있다며 지원을 했다더군요. 그냥 아들들 선택이니 묵묵히 존중해 주었죠. 그런데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집안일을 해도 오전 잠깐이고 적적했습니다.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을 해보기로 했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집에서 멀지 않은 미혼모 시설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급여는 적었지만 어차피 돈이 아쉬워서 하는 일도 아니었고 쩍쩍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한 달을 일해도 받은 월급은 50만 원도 안 됐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귀여운 아이들 얼굴도 보고 초보 엄마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마냥 해맑은 아줌마였는데 미혼모 시설을 자주 방문하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미혼모 시설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아기 엄마가 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거의 제 아들 또래더군요. 20대 초반 아니면 미성년자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일하는 이곳은 출산 후에 오는 미혼모자 생활시설이에요. 처음에 출산 전 임산부들은 어디서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시설이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이곳에 오는 엄마들은 대부분 본인의 부모에게 출산 소식을 알리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애기 아빠는 당연히 없죠. 있었다면 이런 시설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아기 엄마는 있는데 아기 아빠가 없는 이 상황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초보 엄마가 울고 있어서 속 얘기를 털어놔보라고 하면은 스토리는 다 거의 비슷하더군요. 전 제가 임신한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남친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증거가 어딨냐고 물어보고 뱃속의 아이는 자꾸 커가고
너무 무서워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기 낳고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들 아들 아빠가 발뺌을 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이곳으로 온 것이죠. 그래도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은 게 간혹 제대로 아이 아빠와 연락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기 아빠는 그 아이들 또래에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어린 아기 엄마들은 출산 후 몸 추스리며 아기를 돌보기도 바빴죠. 게다가 출산 후 몸도 힘들고 애를 키우는 게 많이 서툴러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다 보니 시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민해요. 그러면 사소한 일도 싸움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이 시설의 규칙은 무척 까다롭죠. 예를 들면은 호적상 보호자가 아니면 면회도 안 되고 외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칙이 있긴 하지만 아기용품이나 식사,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고 입소한 아기 엄마들이 출생신고를 한 뒤에는 기초생활수급비나 한부모 지원수당 같은 걸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님들이 많이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어린 엄마들에게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하죠. 이곳을 나가서도 아기와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교육을 받을 때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저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대신해 돌봐주는 거죠.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오갈 데 없는 상황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곳 생활을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 특히나 아이 때문에 예민한 다수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이곳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좋은 점도 힘든 점도 모두 갖고 있지만 혼자 아기를 데리고 이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까다로운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아기와 엄마들이 많아요. 아들 둘을 다 키운 제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살아남는 것도 차디찬 세상에 적응하는 일부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적응을 한다고 해도 무한정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미혼모 시설의 경우에는 입소하게 되면 최소 2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 엄마들은 2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생활하다가 자리까지 하고 나간 아기 엄마들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그런 아기 엄마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 제가 눈여겨본 아기 엄마가 있었죠. 그 아이 역시 이곳의 생활이 무척이나 힘들겠지만 묵묵히 버티고 있는 듯 했죠. 이제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어디서든 그렇겠지만 이곳에서도 아기를 돌보고 있으면 여러 유형의 엄마들을 만날 수 있죠. 어떤 엄마들은 여사님 그렇게 안 하면 저희 아들 불편해해요 라든지 아유 그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라든지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잔소리하는 예민한 엄마도 있고 나를 붙잡고 계속 아기 아빠 이야기를 신세한탄하는 아기 엄마들도 있죠. 그때 그 자식의 온갖 달콤한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안 되었어요. 진짜요. 제가 그때는 그놈이 저밖에 없는 줄 알았죠. 이렇게 절 무참히 버릴 줄 알았겠어요? 애가 있는데 하면서요. 오죽 토론 올 데가 없으면 그럴까 싶어서 들어주기는 합니다만 그런 엄마들을 많이 만나면은 피곤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아기의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랐어요. 예의도 바른 편이었고 아기 아빠 얘기도 잘 하지 않고 오로지 아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죠. 가끔은 숨 막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 참을만 해요. 라고 말하면서 웃는 모습이 무척 예뻐 보였어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힘든 생활을 버텨내는 모습이 무척 대견해 보였죠.
더러 아기를 낳고 나면은 머리가 빠지기도 하는데 이 엄마도 스트레스가 심한지 머릿속이 비어 보일 정도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기를 달래고 어르고 하는 모습이 제법 엄마스러워서 보기 좋더군요.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기 엄마와 아이에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를 따로 해주는 걸 어색하게 하던 아기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죠. 여사님, 태호 기저귀 여사님이 이걸로 해주신 거예요? 쉬, 목소리가 너무 커. 태호가 역에서 지원해주는 기저귀 쓰는데 자꾸 발짓 나는 것 같아서 내가 따로 사왔어. 방에다 두고 써.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걱정이었는데 누가 볼라. 얼른 방에다 갖다 놔요. 아무래도 공동시설이다 보니 누구는 더 챙겨주고 누구는 안 챙겨주면 티켓이 뭐니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다툼이 생기기도 하니 조심해야 했죠. 괜히 저 때문에 예쁜 아기 엄마와 아기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요. 태호 엄마, 이거 먹어요. 이게 뭐예요? 아기 엄마한테 엄청 좋은 거야. 빨리 먹어.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서 몰래 챙겨줬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군것질거리나 아기 먹일 것, 가끔 가다가 몸에 좋은 것 정도였지만요. 그나마 자주 챙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도 순해서 정말 정이 많이 가더군요. 지 엄마가 교육을 받을 시간 동안은 울지도 않고 참 잘 놀았어요. 무척 순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예쁜 태호와 태호 엄마를 더 챙겨주고 싶지만 눈치를 봐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종종 시끄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